그런데 지금 시장 어떤 분들은 네, 우리 요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저 션샤이님 지금 나스닥이 헤드앤숄더 차트다. 그래서 과연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만큼 오를 수 있겠느냐 이 천정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데 우리 이재규 대표 일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좀 하나 주신다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지.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헤드앤숄더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빠지면 우리가 오를 수 있겠냐 이 차원에서 네. 결국은 상승의 폭이 제한되지 않겠냐.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보다 좀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이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증시의 흐름을 따져봤을 때는 일단 제 생각에는 나스닥이라든지 미증시도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게 이제 제 의견인데 저는 상반기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종목들이 안 올라가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상반기 때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가면서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는 지수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지수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미국 증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미국 증시는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미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모양새를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 금리 인하를 통한 달러 약세가 될 경우 신흥국이 이제까지 데이터로 보면 다 좋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가 네. 미국보다도 좋지 않겠냐가 이제 기대감이죠. 네, 일단 달러 강세가 너무 빠르게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 시장도 오늘처럼 이렇게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기업들도 다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꺾이면서 달러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전 아시아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정도는 지수 강세보다는 저는 종목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목표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선 정도를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와서 저도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엔화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엔화 강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급적인 부담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D램에서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2분기 때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HBM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하반기까지 좋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뭘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시장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일단 한번 꺾이고 나면은 거기서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반도체가 크게 빠질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탄력적인 흐름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와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잘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이 변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와 이 코스피에 속해져 있는 의약품 지수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의약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급락하고 나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랜만에 GS건설 같은 건설주들도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도 올라왔죠. GS건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건설주입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돼 가지고 은행주들이랑 보험주들 좋았는데 오늘 증권주도 좋았어요. 이게 뭐죠? 전부 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지지난주 월요일날 급락이 나왔을 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경기 침체 아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거의 다 끝났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은 것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이런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뷰노라는 기업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기업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만 보시면 이거는 좀 명확합니다. 지금 제가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띄워놨거든요. 유진테크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중반까지 못 올라왔었던 기업입니다. 유진테크가 못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뭐 테크윙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죠. 그리고 쿼츠 쪽에서 이제 월덱스라는 기업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반도체 소재거든요. 쿼츠 쪽에 관련돼서 이제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초반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 전 하반기에는 지수 자체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반기 때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적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지수가 좀 못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서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반도체가 한 100만큼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80 정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한 60 정도 좋았었던 성장주들이 이제 80, 90 정도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상반기와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까지만 드려볼게요. 지금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상반기 때 정말 좋았죠. 이 기업 실적도 좋아요. 이게 식음료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자금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는 금리 인하와 성장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 오늘 로봇주에 대한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애플이 데스크톱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관련돼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애플이 이 데스크탑이죠. 그러니까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다가 로봇파를 접목해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봇 컴퓨터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도 휴대폰으로 스마트홈이라 그래가지고 가전제품들을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데스크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데스크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상품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130만 원 정도,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그 정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과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보핏을 내놓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런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죠.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고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로봇 시장에 대해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는 로봇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애플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사실 시차도 있어요. 2년 정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뉴스 거리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라고 좀 찾아봤더니 일단 더구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협력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애플이 로봇을 내놓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이제 이렌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보핏을 내놓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SBB테크와 이렌시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둘 다 이제 보핏의 감속기를 제공하는 감속기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애플과도 그동안의 과거에 협력 관계에 놓여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제 로봇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와 걸맞게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 내용 중요한데요. 저는 그냥 로봇 산업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로봇 관련해서 애플에서 이야기 나온 게 올 4월이죠. 그 전기차 사업을 접으면서 탁상용 로봇 개발 쪽으로 뭐 추진하고 있다. 예. 이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지 뭐 새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애플에서 뭔가 나온 결과물 같은 건 아직 없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지. 네, 아직까지 결과물 같은 건 나왔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카를 그만두겠다,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애플카를 진두지휘했었던 분이 계세요. 이제 케빈 린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애플의 기술 부문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플카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 데스크 로봇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애플 워치도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기술력이 있고 뭐 앞으로 추진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어떤 우리나라 A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것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봇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도 이제 한번 신뢰를 잃었다기보다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지. 아,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하던 사업도 실패할 수 있다, 접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로봇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애플을 보기보다 네. 로봇의 산업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9월 달인가요? 그 웨어러블 로봇 나온다라고 지금 나왔고, 현대차도 올해 뭐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뭐 다이내믹스가 떠오르는데, 네. 어쨌건 이 두 그룹이 지금 로봇에 쏟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금의 규모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 그래요? 거기 예. 어떻게 재무팀 연결 안 돼요? 예. 제가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AI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선 많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9월 초에 보핏이라는 제품을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요.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면 힘이 좀 더 세진다든지, 그동안 몸이 좀 불편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저는 더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해 12월 달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과 삼성그룹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봇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 관련주들을 매매할 때는 해외 기업들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방금 전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 또 방산 기업들과도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과 삼성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성장성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로봇 관련주들,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삼성이나 현대라는 그룹에서 로봇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핏이 9월 달에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엔 B2B에서 이제 B2C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나와 친밀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뭐 19년도에 전담 조직을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관련돼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입는 로봇, 둘 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맞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진 않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보피 출시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금리 인하와 성장주까지 전부 다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부터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 7월 달에 제가 7월 29일이었던 것 같아요. 7월 29일 날 우리 방송에 7월 29일이 아니죠. 7월 29일이 아니라 제가 7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의료 AI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료 AI 관련주가 오랜만에 거래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저점대에서 거래 대금이 붙은 종목군들이나 업종들은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로봇 관련주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로봇 관련돼 가지고 삼성 보핏이 나오면서 관련돼서 이렌시스라든지 SBB테크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시제품 조립을 하는 인탑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거래가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내가 매매를 좀 즐겨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붙는 종목군들은 체크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죠. 지금 뷰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2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밀렸다가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이 한번 나왔으니까 많이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저점대에서 거래 대금이 붙는 업종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는 로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금리 인하와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이 순간순간은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동안 소외됐었던 성장주들로 자금이 툭툭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들어오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뷰노 같은 기업들도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내가 트레이딩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전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 여전히 금리 인하와 성장주, 그중에서 로봇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로봇 관련주가 좀 아쉬운 것은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주를 매매할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 성장주도 있겠지만 실적을 보지 않고 성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감속기 관련돼서는 또 이제 SPG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적인 기업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가
성장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그 선순환 과정에서 전 로봇 관련주들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보핏도 원래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 내용도요. 사실 애플카에 대해서 전면 철회를 하면서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지도요. 지난주에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주에 화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치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뉴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밀리면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에 쫓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이 로봇주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떤 섹터 내의 종목을 살 때는 대장주를 사자. 이게 가장 정설이니까 무엇이 대장주냐. 예전 초에 그 로봇주 테마가 올랐을 때는 뭐 산업 로봇, 협동 로봇 측면에서 막 올랐는데 지금 이제 AI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대장주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의 몸을 따서 만든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이 일단 우리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저는 대장주를 제가 판단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들어오거나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을 때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SBB테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SPG와 그리고 SBB테크 같은 경우는 감속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감속기와 엮이면서 보피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이렌시스와 SBB테크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가 주력인 메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혹시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렌시스가 주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원화된 과정에서 이제 SBB테크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SBB테크가 새로운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보핏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는 SBB테크와 이렌시스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또 인탑스도 이야기가 되고요. 아지넥스텍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저는 SBB테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로봇 산업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SBB테크 그리고 내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지금 이 화면에 제가 잠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준비했는데 안 보여드리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죠. 그렇게 커지지 않는 부분이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전문 서비스 로봇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산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여기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2080년도, 2100년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인구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감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란 표현 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가 오늘 이제 저는 많이 안 움직이길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가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자금을 좀 뺏어가면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또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강세가 좀 누그러져야지만 우리 시장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환율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소테마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저는 여전히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들 중에선 일단 SBB 테크 요게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매매를 하신다면, 제가 이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가는 오늘의 시초가 오늘의 저점 정도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뭐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17,570원인데 이런 자리 이탈하게 되면 내가 무조건 잘라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점 대비 한 거래일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65%가 급등했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2주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어쨌든 항상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차트도 봐야 되지만 기업 분석,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매출액은 뭐 다들 로봇주 경험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 안 돼요. 여기도 뭐 작년 매출 해봐야 한 51억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 적자는 56억 적자를 봤던 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전히 기대감에 의해서 간다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 상태에서 뭐 트레이딩이 됐든 투자가 됐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매매를 하실 줄 아시거나 주식 경력이 오래되셨다면 SBB 테크 괜찮지만, 내가 좀 주식 매매를 오래 한지 않았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SPG 정도까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의료 AI주 투자 전략 한번 좀, 뭐 말씀하신 대로 뷰노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지난주인가요? 네. 예. 어쨌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지금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일단 의료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뭐 연간 성장률이 37%,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부터는 나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은 보톡스라든지 필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의료 AI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루닛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루닛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부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5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때부터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 역시도 성장주나 소테마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 시장의 흐름이 꼭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둘 것이냐, 금리 인하, 성장주,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가는 장세는 뭐 원래도 없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28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내놓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소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오늘도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까지 변동성을 굉장히 빠르게 키웠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테마죠. 테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죠.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로 좋아졌던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장주들이 굳건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저는 자금이 들어오긴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돌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금을 전부 다 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그러니까 저점대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업종군들은 어떻게 보면 매매하시기 좀 편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시작을 하는 종목들, 고점에서 내가 도전하는 종목들은 조금만 밀려도 스스로가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거래가 붙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